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비적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비적 보상.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달달이 급여가 나가는 건지 이렇게 금액이 너무 약소한 생각도 들고 이제 이래서 그게 아, 네. 의안부 뭐 이런 쪽에 그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261쪽에 보면 맨 밑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포상금에서 20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그 학교용지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해가지고 그 부담금은 도비입니다. 도에다 우리가 그 돈을 올리면은 그 도에서 그 포상금을 저희한테 지급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 포상금은 네. 그러면 자치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치과에서도 이 포상금 관계를 관리하시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용 의원입니다. 이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7대 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그 7대 때 이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원래는 그 올 5월 말이나 6월 초에 1회 정기회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 8대 의회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제 입장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자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경리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의 예, 경리계가 예, 예. 담당하고. 예.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여기 계시던데 결산검사서에 보면 이제 김인식 전 우리 시의원님하고도 간단하게 통화를 했는데요.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네, 회계과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은 이제 시의원님 저희가 추천받아서 한 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사하고 세무사,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급자급 이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해서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누가 하죠? 선정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합니다. 대답을 의회에서 의촉장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선정을. 의회에서 선정을. 가 선정을 해서 올리셔서 네. 의회 협의해서 네. 의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면 그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예, 예. 20일 동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 결산을 이제 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서의 뭐 낭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럼 어느 부서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결산 결과에 따라서 결산위원님들이 개선 및 권고사항 이제 쭉 문제점 있는 거를 도출해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로 문서를 시행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조치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개선 권고사항 보면 2017년도 회계연도 4월 2월 사업비가 총 147건 100만 1000만 260 260억 대략 맞죠? 260억 대략. 그래갖고 전년도 대비 24건 17억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산을 했는데 증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그것도 예산부서가 다시 또 편성하시는 거죠? 사고이율이나 명시율은 그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올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지적되고 개선을 권고돼도 실제 그 어느 정도 그것이 개선되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증가를 하니까 감소되는, 물론 불가피한 면도 저도 있는데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개선 권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이 결산부서와 예산부서가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과 보고서가 있잖아요.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서 이게 작성을 했는데 각 공보관부터 쭉 시작해서 이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성과 보고서는 예산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보고서에 대한 것은 스스로 자기 과들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성과 보고서라고 저희한테 주신 이 성과 보고서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 여기에 보면 각 단위 사업별로 보면 여기 성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감사 결과 처분 지시율 17년 달성 성과 X 총합 청렴도 순위는 동그라미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부서별로 자기 여기 총무국도 나오네요. 여기 총무국도 자기 평가해서 나왔고 사회복지국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가 17년 달성 성과에 대한 이 전략 목표가 있고 정책 사업 목표명이 있고 성과 지표명이 있고 17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산액이 있고 비중도 나오고 그럼 이 평가를 누가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 각각의 부서들을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죠? 다른 점이 뭐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더 편성해 주거나 아니면 인사에 점수를 반영해 주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과 보고서는 그 당시 2017년 단위시에 시정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고 관철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각 부서별. 그 부서를 실적을 높이 달성한 곳이 있고 달성을 못한 곳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것이 어찌됐든 그 시정 목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시의회가. 그럼 일단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대의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고 이제 궁금한 거죠. 일단은 이 결산 자체가 제도 결산을 함으로써 최종 시의회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하나하나 목별로 집행을 잘 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사항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18년도 예산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신성장이죠. 네. 7월부터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이잖아요. 시정 목표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추경에는 그렇게 해서 추경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게 올라오진 않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성과 보고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달에 1월 달의 성과 목표와 2018년도 7월 달의 성과 목표는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2019년도엔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당연히 평가받는 거, 그 평가가 축적돼서 나중에 시민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걸 통해서. 네, 최종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난 명확한 인식들을 가져야 되신다.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이고 당연히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대책 광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가 느끼기엔 별 변동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총무국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국하고. 이거는 회계과나 주로 관여하죠. 핵심 부서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출장소나 각 과에서도 구매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 대한 그 판로 지원, 이 구매 내역을 봤을 때 되게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2017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좀 어쨌든 9월 달이라 하더라도 구매할 때 가급적 가능한 한 평택시 관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을 물품을 좀 구매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네, 맞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공부한다는 다시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2월 발주 공사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12월 달 되면 뭐 보도블록 뜯어 고친다, 뭐 갑자기 안 하던 뭐 포장을 한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2017년도 결사에서 봤을 때 그런 11월, 12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 자료로 갖고 있나요? 사업부서에서 지금 뭐 지적해 주셨듯이 특히 겨울에 뭐 예산이 뭐 나무 가지고 뭐 특히 보도블록을 뭐 교체한다는 등 그런 것만큼은 절대 좀 못하게 계속 그 강조를 저희들끼리도 하고 그런 거는 대수인 대로 안 해놓은 걸로 저희들끼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가능한 거의 없을 겁니다. 보러 그런 거는. 예. 그러면 좀 우리 각 기관의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추진비를 별도로 통계를 내서 관리합니까? 이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건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업무 추진비는 그냥 각 부서별로 저기 정액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고 각 부서별로 얼마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별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국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목적 외로 감사를 봅니다. 그런 거를. 감사. 예, 감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 기관 업무 추진비는 다 카드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도 일부 사용하나요? 예, 기관 업무 추진비가 일단 기관이라는 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이라는 업무 추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집행액, 불용액, 이전 용액, 2월의 규모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갖고 있죠. 5년 동안에. 네. 요건 추후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년치 예, 자료 좀 예. 주시고요. 그리고 16년도에 명시 2월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7년도에는 이게 16년도에 명시돼 17년도에 됐는데 17년도에 이게 이런 사업이 사고로 2월된 사업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답변하기 네. 어려우실 텐데 네. 이런 사례들은 잘 점검이 가능합니까 시스템상?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명시 2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또 사고가 2월 된 거. 네, 이건 굉장히 그런 문제가 큰 거잖아요. 판단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좀 판단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추가로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현재 지금 순세계 잉여금의 뭐 몇 프로를 적립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잔액은 그 다음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가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시네. 근데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게 구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제3자한테 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이야 옛날같이 문서 수발에 이거 뭐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하지만 그런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전대되거나 네? 이번에 우리도 이제 보니까 태블릿 PC죠. 전임 의원님들까지 다 회수했다고 하죠.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거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모가 큰 이런 공유 재산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이게 공적인 시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건 행정감사한테 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은하 의원님, 홍선희 의원님부터 예, 간단하게. 예. 지금 273쪽에 보면은 비전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서 그 38억 1,700만 원이 명시 이월됐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질 않네요. 공사 다 끝나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니 작년에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 거 결산서잖아요. 그리고 16년도에서 네. 17년도로 여기 이렇게 명시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또 명시효를 시켰잖아요, 지금. 저기 273쪽을 보세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 예? 우리는 지금 이거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보고 있거든요. 이거 맞는데? 네, 지금 이거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저기. 거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명시열을 17년도 예산을 18년도로 이거 명시열을 해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끝났어도 금년도 예산서에 이게 나타나야죠. 지금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공사를 했어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명시월 된 걸 올해 그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세출 현황에 나오질 않아요. 이거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좀 의원들이 말투가 좀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저기 그 질책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 명시열이나 사고일열 예산은 따로 그거 이렇게 2월 사업비는 따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본 예산이나 추경 올라간 것만 있고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따 예산서에는 이게 1년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명시이월된 건 반드시 사업계획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해야죠. 그게 그 맞는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안 나타난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 이 공사가 끝나서 사고일이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예산 그 금년도 예산서에는 신규 이제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 그런 것만 올라가 있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월 그런 거는 그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묶어져 예산서가 있습니다. 또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네, 네. 그러면 이
본 예산서에는 그거 안 잡는다고요? 네네. 대신 이제 결산할 때는 저희가 지금 이 집행 현황처럼 여기 다 기재가 2월 된 거 기재가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면 그런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1년 사업 계획에 일단은 다 잡아야죠. 그거를 별도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그 자료는 지금 안 줬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죠. 이사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 2017년도 결손 처분액이 61억이죠. 맞습니까? 네, 예. 세입에 대한 결손인가요? 예. 그거는 저희가 세정과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입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요. 네네. 세입 관리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제가 한번 이게 2017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인데요. 149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육성 목표 16년 달성 성과 두 건, 17년 달성 성과 2건, 실적 2건, 달성률 100% 100%.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 지원 목표 2건, 실적 1.5, 2.5, 75, 125.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뭐 느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추진한다. 이 내용과 이 달성 현황과 이게 실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이지 그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예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 규모죠. 하여튼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 업무의 과중이 저도 이제 지켜보니까 많이 계시고 힘들다는 건 아는데요.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관성이잖아요. 이게 많이 개최하면 한 10번 개최하면 1000% 달성이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짜 기존과는 다르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어떤 게 있는지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전과 다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 오해돼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이라는 게 무슨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 와서 소개하는 자리 만들어주는 그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다른 데 모범적인 시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그거 건수가 줄었어도 그런 실질적인 내용으로 만약에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200% 300%의 달성 성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달성 성과의 기준이 뭐야? 횟수. 그러니까 제가 공청회 같은 데 가봐도 그래요. 시민들 참가 안 하니까 우리 거기 계신 뭐 어디 출장소 직원분들 다 갖다 거기 앉히셔갖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인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진짜 그거 공무원분들이 그건 일하시는 거 진짜 관심 있고 들어야 될 분들은 오셔서 듣는 거고 많이 듣는다 그래서 보고서가 성대해지고 좀 덜 듣는다고 해서 보고서가 이런 개념도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단순히 이 한 부서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뭐 전 부서 오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의 비슷해요. 성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총무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변화. 교육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뭐냐?
시민이 주인인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 토론들 이런 것도 뭔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시가 진짜 변화하고 있고 시가 공무원분들이 변화하고 있고 당장은 금방은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진행해 나가려 한다. 이러할 때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